네, 안녕하세요. 저희 7시가 되어서 이번 윈터 코딩 채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프로그래머스 채용 플랫폼 사업팀에 있는 헨리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번 윈터 코딩의 채용 설명회 진행자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채용 설명 진행하도록 하기 전에 저희 윈터 코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윈터 코딩은 저희 프로그래머스에서 대표로 진행하는 여름과 겨울에 2번 진행하는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데요. 스타트업 회사들을 초대를 해서 인턴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인턴십 참여 대상자의 64%가 정규직 전환이 될 정도로 높은 전환율을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개발자 그리고 조금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접수 기간 11월 3일 5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발표 기업은 이제 레트리카라는 기업인데요. 스마트폰 셀피 어플을 만들고 있는 레트리카고, 발표는 클라우스 CSO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트리카에서 CSO를 맡고 있는 문클라우스라고 합니다. 저희 레트리카는 2012년부터 같은 이름의 앱으로 전 세계 5억 명에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앱이자 회사입니다. 저희는 레트리카라는 이제 셀카 앱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의 회사 아이덴티티는 동영상과 사진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회사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캐논이나 니콘이 가지고 있던 이런 고품격 사진, 전문가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는 영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많이 깨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노력을 들여서 적당한 수준의 사진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해온 것 중에 하나는 셀카 앱들 중에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앱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실시간 필터를 처음으로 적용한 앱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한 셀카를 찍기 위한 앱을 만든 첫 기업이고, 거기에 항상 주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 5억 명의 사용자들을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런 컨텐츠를 생산해 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컨텐츠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트렌드가 점점 숏폼,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컨텐츠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초 이내 그리고 몇 초 이내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헤게모니를 어도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니콘과 캐논의 헤게모니를 깨뜨려 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UX와 UI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숏폼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앱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하고 또 다른 사용자들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저 알토스 벤처스나 베스모 벤처 파트너스, 구어터 캐피털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었고요. 전부 아시는 카카오톡이나 토스나 아니면은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들에 투자한 VC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셔서 이제 인턴 활동을 하게 되시면은 가장 처음으로 느끼실 것이 모두가 코드 리뷰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로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피어가 되어서 모두의 코드를 인턴이라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나의 의견을 표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뷰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뷰를 하는 것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인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뽑고 있는 포지션들은 다 보면 세 포지션이긴 한데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UI, 저희들은 UI 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UI, 그다음에 메탈, 그다음에 비디오와 사진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저희들 편집하기 위한 AV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하고요. 이 네 개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저희들이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인턴 기간 동안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용 전형은 프로그래밍 테스트랑 논리 추론 테스트, 프로그래밍 면접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테스트와 프로그래밍 면접은 코딩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오픈북이고 저희들은 심지어 일반적인 오픈북의 수준을 넘어가서 검색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와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시험들의 목적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힌트를 드렸을 때 따라오실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추론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이고요. 온라인으로 치고 있고 논리 추론은 네 문제로 기본적인 산수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면접은 요 앞에 있는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객관식으로 풀었다면은 그걸 한번 주관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표 면접, 3개월 인턴십,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이 되실 겁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레트리카에다가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들으시다가 레트리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저희 참가자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코드 리뷰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다 인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정규직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그리고 어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인턴십을 들어오셔서 인턴십 기간 동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모두 되실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인턴 개발자 분들도 실무 투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통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셔서 실제 저희들 프로덕션에 나갈 코드들을 보시고 거기에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 중에 이제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논리 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분명히 이제 프로그래밍 면접 다음에 대표 면접,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면접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혹시 지원자분들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레트리카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전부 다 화상으로 면접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라는 인재상은 계속해서 뭔가 궁금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테스트 질문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트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를 했을 때 32비트 숫자, 64비트 숫자가 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소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풀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레트리카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CSO님께서 아마 채팅창에다가 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실 것 같은데 거기다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발표해주신 레트리카 클라우스 CSO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디리아의 구선미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이제 B2C를 하는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B2B,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관이나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저희 회사가 가진 소프트웨어는 B2B를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 그리고 저희의 주된 고객은 금융기관들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처럼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금융기관이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기술과 함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회사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기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들이 한 10가지 정도 되죠. 근데 이 10가지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것들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통신 방식에 따른 거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그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솔루션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들이 저희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연계 기술 그리고 검색 엔진 기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연계 기술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은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위 시스템들이 있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은행 이외에 뭐 금융결제원이라든지 한국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 기타 뭐 제휴기관들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하게 될 때 각각의 단위 시스템이라든지 대외 기관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내부 채널에 있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지점의 단말기 이런 여러 채널들이 통신 방식도 다 다르고 데이터 형태, 전문의 형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코어에 계정계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계 솔루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최근에는 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오픈 뱅킹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은행의 정보를 가져다가 앱에서 뭐 뱅크샐러드나 아니면은 저희 많이 쓰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은행이나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 다른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 끌어오는 것들이 API로 끌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API를 가지고 올 때 송수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역할을 해주는 API 게이트웨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그 API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API들을 가져올 때 그 API들을 관리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연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데이터가 송수신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주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색 엔진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은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엘라스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검색 엔진 기술로 이거는 구글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마존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이게 오픈소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머신러닝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해서는 그 구독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엘라스틱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저희의 따로 빅데이터 플랫폼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 엘라스틱을 활용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검색 엔진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파치 카프카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설립한 컴플런트라는 또 미국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컨설팅하고 그 솔루션을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 부서에서 또 별도로 이 오픈소스들을 이용해서 저희 솔루션을 또 솔루션화하는 그런 기술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으로 업력이 22년이 됐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인터페이스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했던 기업이라서 나름 이제 저희 금융권에서는 인터페이스 기업하면 손에 꼽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지정돼서 저희가 지금 22년 중소기업으로서 이렇게 경영을 해오면서 재무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22년을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특허도 한 14개가량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품하고도 최근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PI를 이제 연계하는 APIM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IBM이라든지 팁코라든지 CA라든지 글로벌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나름대로 뭐 POC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제품을 도입했던 데에서 윈백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는 저희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도 규모가 증가했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의 수익의 일부분을 이제 전 직원의 연봉하고 이건 별개로 해서 매년 결산하고 봄에 인센티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특히나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성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MSA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PI 송수신을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공기와 같은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개인의 성장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교육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인프런이나 유데미 이런 데에서 마음껏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런 수강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입사원 적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턴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 한 달짜리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나 신입사원 교양교육 그리고 최신 IT 이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플러스 해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이론 교육 그리고 실습 교육 그리고 과제까지 해서 한 달짜리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인턴으로 들어오셔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 한 달 동안은 교육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저희 멘토가 따로 있어서 적응하시거나 뭔가 질문을 하시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저희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러니까 저희가 솔루션이 두 개 파트로 어떻게 보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엔진단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 그리고 앞에 프론트엔드, UI, UX 이쪽을 개발하시는 분,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전형은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코딩 테스트가 별도로 있어서 코딩 테스트 한 이후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캣의 지금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곽태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토는 We are Concat, the joy of everyday life라는 모토를 가지고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은 2018년도에 진행을 해서 핀테크 사업을 이제 2021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엑싯을 했고, 그 2022년부터 사업 분야를 분리해서 메타버스 AR 분야,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 분야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저희는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먼저 메타버스 앤 AR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22년 초부터 메타버스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인스타그램을 남겨드렸는데, 그 컨텐츠 분야로 저희들이 좀 시작을 해서 올해 여러 페어들, 여러 사업들에 좀 진출을 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좀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성과로는 지금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롯데월드랑 같이 하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제 본선 선정돼서 결선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AR 분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안쪽에서 만드는 컨텐츠들, 그리고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작가들의 컨텐츠를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자체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 AR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인생 네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 키오스크 플랫폼들을 이제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AR 기술을 좀 이용한 촬영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AI 데이터 분석 분야는 저희 원래 팀원들의 개발 오리엔트가 그 NLP 쪽, 자연어 처리 쪽, 이쪽 팀원들이 시작이 돼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핀테크 분야를 엑시스를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국립암센터 출신 의사진 분들이랑 저희가 협력해서 암 진단 및 질병 예측 솔루션을 이제 R&D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발진으로, 그리고 운영 쪽은 이제 AI 헬스케어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련돼서 AI나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으로도 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팀원들이 개발자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AI 프로젝트를 대기업에서 이제 리드를 해본 경험, 그리고 현재 지금 최신 트렌드인 메타버스 AR을 실질적으로 지금 그 B2C로 제공을 해서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앞선에서 하고 있다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좀 특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팀원들이 좀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라든지 지금 AI 쪽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저희가 좀 국내에서는 일찍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실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플러터 같은 경우도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더 훨씬 많이 이제 유명할 때부터 저희들이 좀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를 실제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과감하게 플러터를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타버스 AR 분야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웹GL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바빌론 JS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후에 저희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분야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도입을 하고 누구보다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팀원들은 저희 팀원 내부에서도 이제 성장을 하고 저희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팀원 출신들이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좋은 기업들로도 이제 오퍼를 받아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고, 저희와 함께 한다면 저희 팀의 미래 또는 개인의 미래 또한 밝은 미래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개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AI 키오스크를 이번에 9월 말부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부산, 일산, 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페어에 나가서 실제 키오스크를 배치를 하고 저희가 AR 포토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유저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서 2주마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저희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서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감이나 실제로 이제 유저한테 다가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랑 이제 면접을 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질문과 이제 면접자의 관심도를 좀 여쭤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개발자들에 대해서 그 관심도에 맞춘 업무를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맞춰서 관심 있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개발자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해하시기 좋은 이제 팀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은요, 그 앱 쪽, 그 플러터, 스위프트, iOS, 코틀린, 안드로이드 이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백엔드, 웹 프론트엔드는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기술 스택만 써놓은 거고요. 지금 3D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데이터 분석,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뽑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금 각자의 좀 기술 스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 본인들이 GitHub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직접 뭐 학교든 어디선가 진행했던 그 경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저희들은 좀 바라보는 좀 중점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턴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요하진 않더라도 어떤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 면접으로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면접을 보실 분들을 추려서 저희가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 바로 이제 3개월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면담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발표는 마치고요. 먼저 이제 전영훈님께서 질문해주신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떤 점으로 어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면접 보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스펙들에 대해서 좀 스택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본인이 저희가 면접 보기 전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또한 저희가 좀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십 과정에서 온보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전에서 바로바로 지금 시스템을 올려서 바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인턴십이라는 게 저희한테 3개월 내에 저희 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을 찾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과정 내에서 본인들의 성장도를 보고 저희가 좀 어떤 태스크를 중간중간에 맞춰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실 거고, 그 공부하는 양이 어느 정도 속도감이 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어떤 조그만 이제 모듈을 한 가지 개발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주 본인의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는지가 사실 개인차가 있어서 이제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플러터로 100% 구현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플러터는 지금 안드로이드, iOS 저희들이 브릿징을 해서 UI 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AR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외에 뭐 비디오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은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를 쓰고 그거를 브릿징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되실 수 있고, 플러터는 그냥 UI를 저희가 중간에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리드님, 혹시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채팅창에 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분 동안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쿼라 소프트입니다. 쿼라 소프트는 저 핀테크 회사이고요. 금융의 민주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주식 거래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특례 지정을 받아서 만들어진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플랫폼인 5월 앱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는 이제 화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요. 3일은 이제 강남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턴이라 하더라도 월 300 정도의 페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제 말경에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에 5월 앱이라고 하는 앱 이름이 5월입니다. 출시를 했고요. 미국 주식 기본적으로 소수점 투자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다이렉트 인덱싱, 좀 생소한 이름이실 것 같은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최초로 국내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서비스 자체는 국내 유일의 이제 신탁 방식으로 구현된 소수점 투자 서비스이고요.
업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환전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합해도 0.05% 이하의 굉장히 낮은 어떤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했을 때 투자 대기금이라 하더라도 하루만 맡겨도 이제 그 RP 이자율인데요. 250pp가 아니라 300pp까지 올라왔는데 요즘 최근 시장 금리에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켓 통장 기능 같은 그런 그 부분이 결합된 이건 신탁만의 장점인데요. 혁신 금융 서비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신만의 ETF를 이제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ETF를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뭐 텍스로스 하베스팅이라든가 어떤 비중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그 조정을 통해서 실제 연간 뭐 100% 이상, 아니 또는 이제 뭐 4% 이상 가까이도 아웃퍼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첫 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이렉트 인덱싱은 그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이제 고액 자산가들한테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절세 목적에 맞게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공해줬던 고급 PB 서비스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경 요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소점 투자 서비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를 직접 구성하는 비용 자체가 하락을 했고요. 뭐 자동화된 프로세스, 인공지능의 발달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런 주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요즘은 시스템으로 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매 비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요인들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소수의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매스 어플런트라 불리는 이제 대중 부유층까지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고급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펀드가 한참,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겠죠. 그 오늘날의 이제 미래에셋 그룹을 만들어낸 그 주식형 공모 펀드가 이제 한 추세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ETF 또는 ETF 2000명이라 해서 뭐 테마형이나 다양한 그런 뭐 ETF들이 그 많은 이제 장기 투자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저희 커라가 5월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다이렉트 인덱스 서비스는 ETF 3.0이라고 불리면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초개인화, 뭐 이런 아니면은 굉장히 편리성, 간편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절세나 운용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신금융 상품 그 언급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ETF 이런 그 시장의 큰 그 흐름을 이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많은 이제 리서치 센터들이나 뭐 시장 전망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크라소프트는 그러한 시장에 공략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이제 준비를 해왔었고요. 특히 신탁 방식의 그런 소점 투자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저희 서버 기술을 저희가 전부 다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서버 기술 중에는 뭐 유동성 조정 및 분배에 관한 방법, 즉 US 달러나 뭐 원화 같은 것들의 그런 유동성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관련된 서버 기술들도 미국과 한국의 BM 특허를 보유해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 외화 한정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국내에서 어떤 다른 외화 한정 방법보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형태의 환전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국내에서도 또 이제 BM 특허로 이제 등록돼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서비스 내에서는 다양한 또 금융 AI 기술들이 접목돼가지고 이런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 자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CNN VA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마켓 리더머라 하는 그 AI 엔진이 있는데 이제 과거로 보는 오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로서 5월 앱 내에서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A3C 강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뭐 최적 비중을 뭐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테넷이라는 AI가 있습니다. 또 이는 그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에서 켈리 비중, 그 최적 비중이 알려져 있는 그 켈리 공식을 활용해서 그 켈리 비중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CI/CD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Continuous Integration이랑 Continuous Deployment, 그리고 뭐 또 아시겠지만 DevOps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나 뭐 기존 전통적인 레거시 업체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좀 올드한 스타일의 그런 개발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카라는 정말 그 저희 대부분의 이제 개발팀의 주력 그 멤버분들이 프로그래머스를 통해서 저희 쪽에 구입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그런 어떤 뭐 최신 이제 이런 개발 문화를 받아들이는 분이 익숙해서 정말 CI/CD를 하고 있고요. 정말 데브옵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랩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라든가 지라를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하나 고친다고 하게 되면 그 코드에 대한 뭐 테스팅부터 그 서버에 올려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가는 과정, 그 전체 과정들이 대부분 다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랙, 뭐 노션, 피그마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시툴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유, 협업 툴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뽑는 포지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서버 개발 파트이고요. 서버 개발 파트가 저희가 좀 독특합니다. 많은 분들은 뭐 자바를 쓰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파격적으로 파이썬을 쓰고 있고 그 아마존의 그 수많은 클라우드 환경의 뭐 분산 서버 그쵸 그런 컴퓨팅 환경을 쓰고 있고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런 분산 또 환경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태는 이제 도커 위에서 이제 돌아가겠죠 당연히. 뭐 저희가 이제 금융 서비스이고 또 미래에셋 증권과 제휴 관계에 의해서 저희 서버가 어떻게 보면 서버 대 서버로 이제 미래에셋 서버랑 또 전용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 그 앱에서의 이제 보안 수준이 그 메이저 뭐 이제 금융기관의 그런 수준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서버가 이제 구성돼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랩 자체를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쪽과 i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AI 엔지니어 파트가 있긴 하지만 뭐 저기 이번에 인턴 포지션에는 뽑지는 않고요. 보통 경력 이상 5년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당 부분의 이제 금융 AI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이제 별도로 이렇게 포지션을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저희가 그 윈터 코딩에 참여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윈터 코딩에서 하는 그 코딩 테스트의 점수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윈터 코딩에서 그 상위권에 있는 점수들은 저희가 무조건 면접을 봅니다. 뭐 그냥 학벌이나 그런 거 따지진 않고요. 그 코딩 테스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실력을 존중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인턴십을 저희가 오퍼를 드리게 되면 그 3개월 인턴십이 끝날 기간에 동료 평가에 의한 HR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HR 평가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정직을 저희가 오퍼를 드리는 그런 채용 과정입니다. 저희 일단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두 개가 한 번에 들어왔네요. 혹시 이 두 개의 질문 답변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현재 개발 리드가 프로그래머스 윈터 코딩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1차 윈터 코딩에서 만점을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최고 점수를 받으셨던 분이었고, 그때 저희 회사에 지원하셔가지고 그때 인턴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개발 리드가 되셨는데, 이제 3년 이상 계속 하고 계시는데, 스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스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얼마의 기술에 뭐 파이썬 뭐 문법을 얼마나 더 잘 알고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윈터 코딩의 코딩 테스트를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좀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논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문제 해결 능력들이 좀 검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쪽에 오셔서 이제 몇 개월만 일을 해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CI/CD나 뭐 최신 그 코드 개발 체계를 전부 다 경험하실 수도 있고, 특히 뭐 서버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안 레벨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실무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런 기술 스택들은 빠르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쨌든 개발자로서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 개발자적인 그런 사고를 더 중시 여깁니다.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8명이 집계되는 게 맞습니다. 뭐 작년 이제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한 16명 정도가 됐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절반 이상이 현재 그 개발자이고요. 프로그래머 통해서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영입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예를 들어 저희 있는 개발자분의 대부분들이 다른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뭐 네이버라든가 뭐 라인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정말 제일 못 간 곳이 저기 LG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그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반기의 분위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오퍼를 잘 주는 편입니다. 뭐 페이나 이런 거를 잘 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메이저 대기업들이 이렇게 핀테크나 이런 경험 있는 저희 쪽에 있는 경험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해요. 좀 많이 좀 이제 고액 연봉으로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어떻게 보면 소수정의 멤버처럼 남아있고 8명 중에 지금 4명이 개발자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로 질문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주소 채팅창에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키보드 서비스하는 비트바이트 대표 안서영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보다 많이 실행되는 글로벌 서드파티 키보드 서비스인 플레이 키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비트바이트는 모바일 키보드 입력을 더 즐겁고 편리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 플레이 키보드의 1인당 1평균 실행 수는 무려 100회에 달합니다. 이는 카카오톡보다 49% 정도 더 많고 인스타그램보다는 5배 더 많은 실행 수인데요. 모바일 최대의 실행 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매일 15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서비스이고요. 수백만 세션에 달하는 이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경험을 하심으로써 전 세계 사용자의 삶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플레이 키보드 팀의 개발자로 합류하시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대학교 기술지주와 글로벌 1위 알람앱인 알라미를 만드는 딜라이트룸으로부터 프리-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금까지 20억 원의 누적 투자금과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았고요. 벤처캐피탈로부터 71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팁스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정부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서드파티 키보드 앱이고요. 한번 설정만 하면은 기본 키보드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모든 앱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든 카카오톡을 사용하든 문자, SNS 모든 앱에서 입력 상황에 저희 플레이 키보드가 노출이 되고요. 저희는 입력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계좌번호, 이메일, 연락처와 같은 자주 사용하지만 입력하기 번거로운 단어나 문장을 미리 저장해두고 터치 한 번에 손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앱은 굉장히 자유로운 커스텀을 지원하는데 숫자 키의 여부나 또는 제조사별 특수문자 배열이 다 다른데 저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배열로 직접 커스텀할 수 있고요. 한글 자판도 천진, 쿼티, 나라끝, 스카이와 같은 10종의 자판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키보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미리 지정된 자주 쓰는 말을 터치 한 번에 손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주소 특히 요즘 아파트 이름 굉장히 긴데 일일이 입력하고 오타나느라 조마조마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단축키인데요. 크크크 같은 도배를 굉장히 빠르게 버튼 터치 한 번으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보드가 굉장히 노출수가 많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지면인 만큼 이 공간에 유저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일러스트 또는 캐릭터, 이모티콘을 담아서 테마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운데에 보이는 이모티콘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유일하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입력하는 말에 따라 이모티콘이 반응하고 GIF 기반의 이모티콘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150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제품에 진심인 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유저가 제안한 아이디어, 오늘 팀에서 내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내일 제품에 반영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과 제품 배포가 가능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언제나 고객 지향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팀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성원의 성장과 업무 집중,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맥북 프로와 듀얼 모니터를 포함한 업무 장비를 제공해드리고 식사와 간식을 모두 회사에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 그리고 주 2회 재택근무, 근속자와 생일, 명절 선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연차휴가 작성 시 신청 시 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 없이 적극적인 개발자분이 모여 있는 팀이고요. 네, 저희 키보드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 사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이제 개발자분께서 새로 합류하시는 분께서도 집중하시게 될 거고요. 네, 지금 iOS 개발자와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3개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고요. iOS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보드 앱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개발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앱 내에 존재하는 스토어를 포함한 다양한 지면을 웹뷰로 일부 적용했고 앞으로 개발 효율성을 위해서 웹뷰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앱에 들어가는 웹뷰를 개발하시게 됩니다. 네, 저희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합류 후에 실무 개발 전까지 이 온보딩 과정을 저희 풀키 팀이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준비했고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남은 시간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옆에 나와 계신 웹풀스택 개발자님과 함께 궁금하신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지정 업체를 선정해 드리고 있어서 보충역이신 경우에는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 시점에 신규 편입이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기업 문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발자분께서는 어떤 개발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종우님께서 짧게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것도 이제 덕화하면 민첩함이죠. 사실 뭔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빠르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프로덕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바로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개선점이 있거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빠르게 수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전 세계에서 유저의 어떤 목소리가 매일매일 저희 폰에 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바로 차주에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거기서 유저 반응을 다시 보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윈도코딩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게 된 에이스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개발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최대한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스 프로젝트 프로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스 프로젝트는 자체 개발 시뮬레이션 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설립 12년차 게임 개발사입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컴투스 프로야구볼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 게임에 대해서는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 번 더 게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선 프로필 소개에서처럼 설립 12년차 개발사이지만 저희 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강조드리려고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는 신작 개발과 런칭, 여러 방면의 도전을 이어나간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53%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근래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프로젝트는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꾸준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에이스 프로젝트 대표 게임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야구 매니지먼트 최장수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볼 매니저를 시작으로 글로벌 MLB 라이선스 야구 게임 나인이닝스 GM, 2022년 3월에 출시한 나인업 컬렉터블까지 야구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전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에이스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게임 외에도 레이싱 게임, 솔리테어 전략 게임 등 다양한 캐주얼 게임 역시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과 복지 제도 파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구성원분들은 모두 출퇴근 시간이 다르십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활용을 통해 모두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고 계시고요. 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연차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과주, 에이스 프로젝트에서는 삼시세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수면실과 탁구대 등 다양한 휴가, 여가시설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구성원분들과 함께 더 오래 하기 위해 연간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여가와 건강생활까지 지원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에이스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성장은 곧 회사의 성장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고자 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교육비 전액 지원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도서 구입 역시 장르 불문 무제한 지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일들을 구성원 개인이 모른다면 안 되겠죠. 전사 타운홀 미팅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조직에 대한 설명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조직은 일단 저희 CTO 성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 조직입니다. 클라이언트 개발팀, 서버 개발팀, 테크프론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번 윈터코딩에서 클라이언트 개발팀에 합류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개발팀의 중심부, 클라이언트 개발팀에서는 게임, 서비스, 유틸리티 등 실제 유저분들이 조작하고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희 클라이언트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시면 어떤 경험들 쌓아나갈 수 있는지 제가 미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 개발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만 담당하는 뭔가 수동적인 환경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프로젝트도 주도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드 리뷰, 선임 개발자분들과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뛰어난 동료분들과 개발 싱크를 맞추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 경험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두 다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높은 트래픽 환경에서 다른 직군에 계신 동료분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풍부한 노하우 또 심도 깊은 실무 경험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예비 개발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이실 것 같아요.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스 프로젝트의 개발 문화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개발자 여러분들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발 문화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조직에서는 저희 서비스에 최적화된 코드 리뷰 프로세스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드 리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얻으실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더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스 개발 조직에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탑다운 구조의 개발 문화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저희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조직에서는 상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언제든 가능한 개발 문화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업무 체계와 달리 에이스 프로젝트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유관부서 분들과 자유롭게 협업하면서 모든 구성원분들이 함께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의 방식 선택하고 굉장히 이런 환경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이스 개발 조직은 그 무엇보다 개인의 성장을 팀의 성장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개발자 개인분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저희 조직적 차원으로 성장하시는 거 적극 지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성장하고 싶으신 열망이 강하신 개발자분들은 저희와 굉장히 핏이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 공유 파트 역시도 서로가 가진 기술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서 개발자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이슈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모두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개발 문화 유지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 개발자 두 분의 실제 의견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개발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실제로 작년 윈터코딩 시스템 통해서 인턴 경험하시고 정규직까지 전환되신 케이스입니다. 개발자 A분께서는 신입 개발자에 대한 케어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임 개발자분들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하셨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 옆에 있는 개발자 B분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목마른 예비 개발자 분들이라면 에이스 개발 조직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신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윈터코딩 모집 분야랑 채용 전형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윈터코딩에서 에이스 프로젝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해 주실 담당자분 찾고 있고요. 자세한 자격 조건이나 우대 사항 같은 부분들은 프로그래머스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공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용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준비된 프로그래머스 전형 잘 진행해 주신 다음에
저희 쪽에서 현업에서 직접 한 분 한 분 꼼꼼히 검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1차 인터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최종 합류하게 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과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recruit ace project co.kr 남겨둔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에이스 프로젝트였고 남은 지원 기간 동안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발표해주신 김채은 담당자님께서 채용 담당자세요. 그래서 네. 실무진 인터뷰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면접 보실 때 저희 인턴 지원자분들께서 어떤 네. 자세랑 어떤 태도로 임하시는 게 에이스 프로젝트에서 좀 원하는 인재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희 현업에 계신 분들과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봤는데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 좀 꿀팁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에이스 프로젝트 개발 조직에서는 인턴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무 경험을 뭐 쌓고 오신다던가 현업 개발자분들과 비슷한 개발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들보다는 뭔가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하셨던 경험들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고 면접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봤다. 내가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다. 또 물론 너무 베스트지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면 더욱더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추고 계신 뭐 개발 언어 같은 부분들도 저희는 아주 큰 그런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추고 주시고 계신 분이라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태도 같은 부분들도 먼저 추동적인 조금 분들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저희와 핏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모소프트 인사 담당자 밀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제 동영상 편집 어플 블로라는 어플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Anyone can make video anywhere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앱을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블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을 계속 거듭해왔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약 229개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2022년 두 번째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블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성, 직관적인 UI, UX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이제 직원들이 입사하면은 UI, UX 교육을 따로 받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도 저희 이제 앱 리뷰 같은 것을 남겨주시면은 직관적인 UI, UX다, 사용하기 정말 쉽다라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기만 하고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이 이제 앱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또 이제 유튜버 분들을 대상으로 브이로그나 게임, 뷰티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제작 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맥, 그다음에 윈도우 등 작업 환경 동기화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추후에 개발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새로 앱을 출시할 예정인 앱인데요. 웨일로라고 해서 저희가 블로는 초급자나 이제 막 동영상 편집 시장에 이제 입문하는 유튜버들을 위한 거라면 저희는 이번에는 중고급자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상 편집의 자유도를 높이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중고급자용 전문가 영상 편집 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의 이제 성장 곡선을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2019년부터 이제 비모소프트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장 곡선이 내려갔던 적이 없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 이제 3분기 정도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독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시적인
매출의 조정으로 보이고 지금은 현재는 그 매출 구독제가 다시 갱신이 되면서 매출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앱이다 보니까 한국 사용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1위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로 도약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해외 마케팅을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을 타겟을 잡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환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 하나 남겨주셔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iOS랑 안드로이드랑 차이가 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iOS가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iOS 개발자가 저희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iOS를 이제 더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시장까지 함께 있어서 iOS 매출이 훨씬 더 많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비모소프트 근무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자율 출퇴근으로 8시에서 12시 사이 이제 자유롭게 출근하셔서 점심시간 가지고 그 8시간 근무하신 다음에 퇴근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면은 한 11시 59분에도 출근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닉네임 문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밀리라고 소개를 드렸었고 성장 무한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뭐 도서나 교육이나 세미나 등 업무 관련해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 사원 복지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월에 10만 원씩 1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말씀 앞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중식, 석식 제공을 하고 무제한 스낵바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석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특이한 점이 개발자가 야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CTO 분 자체도 뭔가 야근을 개발자분들이 하지 않는 거를 더 좋아하시고 되게 워라밸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바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유로운 휴가 사용, 저희는 연차, 반차, 반반차 이렇게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당일 아침에 바로 연차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휴가 사용하기 바로 그날에 신청을 해주셔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경조휴가랑 경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도 정말 눈치 안 보고 바로바로 가능하고 또 OTT 서비스 구독권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이제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또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KPI를 이제 세워드리고 있는데 KPI 달성 시 즉시 바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초과 근무할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하시게 될 경우는 아예 보상 휴가로도 지급이 가능해서 내가 만약에 야근을 했다 하면 야근한 시간만큼 그냥 휴가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발팀 소개 먼저 드리면 블로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블로 패밀리 앱 등 그 다음에 웨일로 이제 출시될 앱들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CTO 분이 서울대 출신 22년 개발 경력자신데 정말 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함께 적용해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모든 주니어 개발자는 CTO 분께 우리 인턴분들께서는 2개월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교육 동안에는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실습을 적용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비모소프트가 저희가 원하는 개발자로서의 역량은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개념적 탑다운 사고를 중요시하고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 패턴 같은 학부 때 배운 기본 개념에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요. 논리적으로 본인이 이해한 바를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뽑고 있는 포지션은 iOS랑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은 옆에 나열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채용 전형 프로세스를 안내 드리면 윈터 코딩에 지금 참여하시면서 코딩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 이제 서류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인적성 검사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 CEO 분과 CTO 분, 그 다음에 저희 인사팀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이때 저희가 발표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정말 안드로이드나 iOS 아니면 개발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개념 지식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인턴십 2개월 거치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인데 공고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채용 공고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제 그 인턴의 기간이 좀 짧아요. 두 달, 2개월로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2개월 동안 어떤 것들을 보시고 전환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TO 분께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이제 개발 기본 개념에 대한 발표와 평가. 예를 들면 뭐 OOP라든지 디자인 패턴, 그다음에 뭐 OS 특징, 알고리즘, 자료 구조 같은 그런 진짜 기본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엄청 뛰어난 코딩 능력을 요구한다기보다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정직원 전환이 되는데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습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분들의 그런 시간과 역량을 고려해서 2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것 중에 신입 개발자에게 바라는 역량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저희 그냥 간단한 개념이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발표 면접은 지원자가 직접 준비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기본 개념, 학부 때 아마 배우셨을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한번 발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엔젤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채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이게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뭐냐라는 아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건설 현장이나 그런 세상에 있는 현장을 드론이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스캔을 합니다. 보통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3차원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저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2차원의 사진을 3차원으로 변환시켜서 마치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건설 현장에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매일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있는 곳을 잘 관리했을 때 이분들이 훨씬 더 생산성 있게 일하고 또 최근에 안전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가상의 현장에서 미리 시공을 해보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면 확실히 효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탑 20 건설사의 약 70%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특히 184개 현장에 지금 도입되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정말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영상이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물리적인 현장을 가상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 어스인데 해상도는 100배가 좋고 맵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기술 기반의 회사에서 지금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루션이 이제 웹 기반으로 저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찾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웹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웹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저희 팀이 좀 재미있습니다. 저희 팀이 글로벌한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제적인 팀원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국,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저희 고객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장과 싱가포르 시장, 그리고 10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성인 팀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팀원 중에 9분이 한국 분들이 아니세요. 네팔에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들도 꽤 있고요. 전체 비율상은 이제 개발진들이 반 이상인 상태고 나머지 사업부 인원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한 팀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좀 글로벌한 환경에서 인터내셔널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core value 5가지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empowerment, 서로한테 힘이 되고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고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을 더해주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파트는 서로 협동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좀 빨리 풀려고 이제 아무튼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 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뭐 완전 잘하고 있다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되게 열심히 잘하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노베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방법들을 기존의 방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고, 당연히 엑셀런스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당연히 협업이 이제 국내 팀도 있지만 인터내셔널 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한 9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은 다음과 같은 툴들을 통해서 개발 문서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개발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팀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단순히 업무만 재밌게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업무 외에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뽑고 있는 채용 포지션은 지금 두 가지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뽑고 있고, 많은 경력을 필요한 분을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턴을 뽑기 때문에 인턴을 뽑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인더스트리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을, 그리고 이 툴이 참 의미 있는 툴인데 이 툴을 통해서 특히 저희가 단순히 지금 건설 현장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앞으로 재난의 문제, 재난이 났을 때 지구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해서 도움을 주는데, 지금도 인도네시아 정부랑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말 세계를 바꾸고 조금 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만들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근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회사와 되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신규 편입도 가능하고요.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자유롭게 이력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보통은 원격 인터뷰를 실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간략한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면 인터뷰 때 저와 팀장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의 채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의 이제 커리어 페이지도 따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 질문 답변 후에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희 회사에 개발진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드론 날리는 교육부터 받으세요. 드론을 어떻게 자동으로 비행하는지. 그래서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른 점으로는 하드웨어도 같이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 비행해서 데이터 수집하는지를 실제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어떻게 날리는지, 자동 비행하는 것부터 유저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이런 부분들, 업무 워크플로우를 익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공용어가 두 개거든요. 한국어, 영어 두 개 다 씁니다. 그래서 슬랙에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치시면 또 한국어로 자동으로 또 번역이 되고, 그래서 소통하는데 좀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많은 배려들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죠. 그리고 업무 외에도 문화적인 다양한 환경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웹GL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도 괜찮은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웹GL과 연관된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웹GL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또 그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와 비슷한 난이도일지가, 제가 사실 프로그래머스의 테스트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프론트엔드는 간단한 UI를 만드는 역할이고요. 백엔드에서도 또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역할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3천 비전과 그다음에 AI 기술 그리고 로봇 제어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회사가 지금 뭐 TV라든지 매체에서 보시면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뭐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과로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를 많이 한 나라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직까지 로봇으로 대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CMS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각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1000명당 100대 정도가 이제 로봇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산업 현장에서는 1% 내외 정도밖에 아직까지는 로봇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봇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좀 기술적인 어려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위에 사진을 보시면 로봇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한 땀 한 땀 로봇의 위치를 티칭을 해줘야 됩니다. 위치를 가르쳐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가르쳐 주었던 경로를 동일하게 매번 똑같은 위치만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제 3차원 비전으로 명확하게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고 물체에 디폼이 발생하거나 플렉서블한 재질이 매번 다른 형상으로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매번 로봇의 경로를 새로 설정해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처리하기 위해서 AI까지 저희가 접목을 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핵심 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기술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로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미 전 세계에 그 유수의 로봇 제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파낙, ABB, 그다음에 쿠카, 가와사키, 야스카와 국내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봇 이런 그 로봇을 잘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드웨어 만드는 것보다는 그 로봇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로봇의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그 로봇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보정해주는 기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3차원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전 세계 업체 중에서 3차원 비전을 잘 다루는 업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3차원 스캐너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이제 3차원 센서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3차원 비전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를 해서 양산 현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기술을 디벨롭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든지 새로운 사물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긴 한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초 회사 설립 시에는 이제 주로 3차원 비전 검사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로봇 가이던스가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검사 사업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로봇의 3차원 비전을 접목시키는 그런 시장 자체가 아예 그 2014년 초기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3차원 비전을 가지고 로봇의 눈을 만드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로봇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로봇에 눈을 달아주고 뇌를 달아주는 그래서 로봇 가이던스라는 이제 비즈니스 분야가 최근에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국내 이제 만도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저희 고객사로 포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나이키라든지 컨티넨탈 이런 이제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희 고객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후에 자료 보시면 되겠는데 여느 스타트업과 동일하게 이제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출퇴근 자유로운 거는 요즘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회사의 성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는 직원들에게는 스톡 옵션을 제공해서 회사와 함께 이제 직원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 간단하게 이제 모습을 담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자체 이제 실험실도 가지고 있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을 직접 구매해서 저희 회사 오시면 본인 손으로 코딩해서 그 코딩한 대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 본사에도 이제 실험 공간이 두 곳이 있고 저희가 천안에 최근에 로봇센터를 추가로 이제
마련을 해서 거기에 가시면 전체 로봇 셀에 대한 이제 실험이라든지 공정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청주 쪽에는 에너지 센터라고 해서 이제 3차원 비전 검사 전문으로 하는 이제 조직을 또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20년 초에는 이제 미국 지사를 마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자동화 니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쪽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다양한데, 다른 이제 그 개발 회사랑은 다르게 저 R&D 본부에도 이제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디자인, 그다음에 로보틱스 앤 비전 이런 다양한 팀들이 있고, 로봇 오토메이션 본부에는 또 이제 거기 내부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있고 시스템 개발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울리는 포지션이 있거나 관심 있는 포지션이 있으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본인이 프로그램 한 거를 실제로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고, 비전과 로봇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실제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기술에 대한 질문 해주시면 저희 옆에 계시는 로봇 오토메이션 본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시면은, 글쎄요, 저희가 어떤 수치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보통 UX, UI에 대한 그 구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구현들, 사전 질문에서 저희한테 기술 스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기술 스택은 저희가 완벽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턴십 하시는 분들이고, 다만 소프트웨어 구조를 알고 하시는 분하고 응용만 하셨던 분하고는 좀 저희가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금 프로그래머스 같은 이런 그 코스업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 구조상의 그 이해는 하고 계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그프레소라는 회사의 사업과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구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셋옵스라고 하는, 요즘 이제 보안 운영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의 전문 기업인데요. 설명을 보안 회사라서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시성과 자유로운 분석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뭐 서버나 아니면 뭐 웹 서비스 같은 걸 운영할 때 이거의 뭐 운영 현황이나 아니면 뭐 장애 현황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자라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뭐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엘라스틱이나 하둡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열망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했고,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그다음에 뭐 보안 관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그프레소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록을 의미하는 로그라는 단어와 이제 에스프레소를 섞은 단어인데요. 대규모 머신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것처럼 뭔가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빠르게 추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QR이 있는데요. 이 QR을 눌러보면 저와 이제 저희 대표님 그리고 저희 CTO가 같이 인터뷰한 전자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설립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사 재택 권장 기간으로 접어들었고, 지금도 저희 50명 넘는 인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연차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이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특히 외부 활동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운동량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라바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20km를 뭐 걷거나 뛰는 사람들, 아니면 한 달에 뭐 200km 이상의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5만 원씩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재택근무를 위한 장비도 집에서 사용할 4K 모니터도 같이 지급을 하고요. 재택근무를 위한 비용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그프레소에 와야 하는 이유라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말 기술적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런 오픈 소스 엔진을 가지고 위에 이제 뭐 비즈니스 로직만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정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통계내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DB 기술과 그 위에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기술이 정말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고객들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뭐 국민은행 등등이 있고요. 이런 곳에서 뭐 반도체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부에서 보안 관제를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일들에도 쓰고 있고요. 뭐 여기 지금 PT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대포 통장을 잡아내는 이제 분석 업무에도 쓰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회사는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원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창업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그 위에 있는 캡처는 저희 9주년 때 대표님의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정말 혁신적인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정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오픈소스 있으면 대충 가져다 쓰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인 회사인 거죠. 그리고 뭐 인턴하기 굉장히 좋은 근무권입니다. 뭐 세전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가입하는 것들, 인턴 기간 동안 뭐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요. 인턴 기간 중에도 재택근무를 위한 장비나 뭐 비용 같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턴 후 정직원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QA 포지션만 뽑고 있는데 지금 QA 팀 전체 인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직원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뭐 학기 중 인턴을 뽑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방학 인턴 같은 것들도 뽑고 그랬었는데, QA팀 7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제 인턴으로 들어와서 뭐 2-3달 일해서 같이 이제 손발을 맞춰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정직원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터디를 이제 여러 팀이 같이 걸쳐서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DB 기술을 만드는 팀도 있고, 프론트엔드도 만드는 팀이 있고, 뭐 QA를 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팀 구분에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각자 공부하는 것을 공유하는 모임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를 연구소 분들이든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부에 있는 분들이 다 각자 이제 어떤 자율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고, 이거에 참여하는 거는 각자 원하는 분야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직원이든 인턴이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QA 관련된 인력을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바나 파이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신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한 뭐 태그를 물으신다면 뭐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QA나 아니면 개발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뭐 네트워크, 뭐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OS, 뭐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금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코딩 프로그램으로 참여해서 2-3개월 정도 인턴십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또 임원 면접을 거쳐서 정직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에 대한 소개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겠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이런 그 모듈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로그프레소 스토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캡처 화면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식의 이제 분석 화면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QA들, 이게 이제 뭐 프론트엔드 단에서 QA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백엔드 단에서 QA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레임워크 사용 경험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뭔가 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물으신다면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잘 알고 있고 나는 개발보다는 뭔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는 걸 잘한다 라는 분들은 이 포지션이 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자바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는 굳이 이런 스프링을 사용해봤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웹 개발자를 뽑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어떤 버그를 찾았어요. 근데 버그를 찾았고, 버그에 관련된 원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소스 코드에서 이런 점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굳이 프레임워크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두 언어 다 잘해야 하느냐의 질문에는 굳이 두 언어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공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QA에 관련된 포지션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이거 왜 안 돌지? 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포인트를 잘 감지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동작했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동작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